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노무와 소라영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9월 9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밤에 미증시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관세 정책과 고용 지표 그리고 유럽발 정치 변수에 주목하면서 혼조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전략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증시는 장 초반부터 힘을 받았는데요. 이번 조치는 리튬, 코발트, 히토류 같은 핵심 소재를 중심으로 미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은 국가들에겐 혜택을 주고 중국, 베트남 같은 경쟁국들은 배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급망 안정을 겨냥한 이번 정책에 따라 관련 업종이 호재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고용 불안 신호가 더해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뉴욕 연은 조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응답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장기 실업자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로 반영이 됐고요. 연말까지 세 차례 인하 기대도 확대되면서 국채금리는 하락했고요. 달러화는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일부 기술주는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다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유럽발 정치 변수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총리 신임 투표 결과 결국 바이로 총리가 사퇴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곧 새로운 총리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예상 범위 안의 결과였지만 향후 야당 인사가 총리로 기용될 경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적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정치 재정비 기대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국 오늘 뉴욕 증시는 관세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소폭 상승했고요. 고용 불안과 정치 리스크라는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글로벌 경제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좀 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만 커지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5% 오른 4514.9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 역시 전장보다 0.21% 상승한 6495.15에 나스닥 지수는 0.45% 뛴 21,798.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은 전날 발표된 8월 비농업 고용 충격을 소화하며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투자 심리를 제약하고 있는데요. 연준 인사들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히트맵 열어서 오늘 종목별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기술주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애플, 메타,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은 1% 안팎으로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으로 사흘 동안 10% 넘게 폭등했던 알파벳은 4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이폰 17이 하루 뒤인 9일 공개될 예정인 애플은 0.74% 하락한 237.93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신규 100억 달러 고객 확보 소식에 3.2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헬스케어주에서는 일라이릴리가 1.57% 상승했습니다. 이미소비재는 테슬라 약세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강세로 0.53% 상승을 했지만 필수소비재는 0.17% 밀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8일 미국 통신 서비스 업체 에코스타와 50MHz의 무선 주파수 대역 및 글로벌 이동위성 서비스 주파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스페이스X는 휴대전화와 직접 연결하는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망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설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에 약 170억 달러의 현금과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고 무선 주파수 대역을 인수했다고 전했는데요. 경영난에 빠져있던 에코스타는 이번 거래로 회생 가능성이 커졌고 이날 뉴욕 증시에서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의 본격적인 이동 서비스 진출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의 시장은 잠식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T모바일과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AT&T는 미국 3대 통신사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본 증시 대표 느과지수 니케이 225 평균 주가가 9일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44,0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19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43,876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8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한 것이 투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더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을 표명하며 차기 정부에서는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다고 니케이는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8일 이례적인 목표 주가 하향을 당했습니다. 이날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인 아티프 말릭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210달러에서 20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는 브로드컴과 오픈AI의 거래가 엔비디아에 잠재적으로 120억 달러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에 테슬라 주가 당연히 영향받았고 1% 하락했습니다. 8일 로이터는 시장 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의 자료를 인용해 한때 80%를 넘겼던 테슬라의 미국 자동차 전기 시장 점유율이 지난 8월 38%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모델 출시를 계속 미루고 있는 배경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인업 자체는 노후된 반면 경제상들은 새로운 경제차 모델을 쏟아내고 있어 이 같은 영향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M7 종목별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콜롬비아 배달 스타트업 라피의 지분을 인수하며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8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파트너십은 아마존의 유통기술 인프라와 라피의 라스트마일 배송망을 결합하는 전략적 협력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계약은 아마존이 항공사, 유통업체, 전자제품 제조사 등에 이어 파트너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일련의 행보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테슬라 이슈입니다. 한때 미국 전기차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했던 테슬라가 급격한 점유율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8월 기준 미국 전기차 판매량의 38%를 차지했는데요. 201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테슬라가 AI와 로봇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 기업으로 신차 출시가 더디다는 점에서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테슬라는 저가형 EV 모델 출시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이제 핵심 시장 공략에서는 한 발 물러선 상태고요. 지난해 출시된 사이버 트럭 이후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인 와중에 테슬라의 성장세는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관련 소식입니다.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 검색 기능 AI 모드의 한국어 버전을 9일 정식으로 출시합니다. 구글은 지난 5월 AI 모드를 출시한 이후 이날 업데이트로 한국어, 힌디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등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특히 질문을 세부 주제로 나눠서 동시에 여러 검색을 시행하는 기술을 적용했는데 이를 통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M7 이슈 살펴봤는데요. 미 증시는 전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8월 고용보고서 부진으로 하락 마감한 것에 따라 월가는 이번 주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발표되는 8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11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미증시 마감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술주들의 강세가 보이면서 주요 지수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영향 미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케이크를 예술로 만든 브랜드, 바로 누데이크입니다.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패션과 아트, 그리고 푸드가 결합된 실험적인 무대. 젠틀몬스터가 만든 세계관 안에서 누데이크는 지금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데이크는 2020년 서울 청담동의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며 등장했습니다. 창립자는 젠틀몬스터를 만든 김한국. 그가 이끄는 II 컴바인드 그룹은 젠틀몬스터, 템버린즈, 그리고 누데이크로 세계관을 확장했습니다. 누데이크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푸드도 예술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케이크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전시작품처럼 연출됩니다. 실제로 매장에 들어서면 카페라기보다 갤러리 같은 공간이 펼쳐지죠. 네, 누데이크가 바로 유명해진 건 바로 이 피크 케이크입니다. 산맥 같은 조형미를 가진 이 케이크는 SNS에서 인증샷 성지로 퍼지며 폭발적인 인기를 이끌었습니다. 그 외에도 푸드와 조형물의 경계를 허무는 메뉴들이 먹는 경험을 넘어 보는 경험까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누데이크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젠틀몬스터 매장과 함께 전시되거나 템버린즈와 협업하며 패션, 뷰티, 푸드를 하나의 예술적인 무대로 연결합니다. 즉, II 컴바인드 그룹은 브랜드 하나하나를 모듈처럼 쌓아 하나의 거대한 크리에이티브 유니버스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누데이크의 과제도 분명합니다. 독창적인 콘셉트는 강력하지만 대중적인 확장성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고급화 전략에 치중한 만큼 지속 가능한 글로벌 확장이 필요하죠. 또한 아트와 푸드와의 경계라는 실험이 일시적인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브랜드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누데이크는 단순한 카페를 넘어 글로벌 팝업 전시, 패션 뷰티와의 협업, 그리고 문화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케이크 하나로 시작됐지만 그 끝은 K 크리에이티브 라이프스타일 전체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죠.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경험. 누데이크는 단순한 디저트 브랜드가 아니라 젠틀몬스터 그룹이 그리는 예술적 세계관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케이크 한 조각이 예술로,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로 확장되는 순간 그 중심에 누데이크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기업 로그였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로그 누데이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경제 이슈들도 짚어드릴 텐데요. 오늘 어떤 뉴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경제 이슈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관련 헤드라인 소개해드릴 건데요. 다올투자증권은 8일 SK 하이닉스에 대해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에서도 초기 공급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5만 원은 유지됐고요. 연구원은 엔비디아 루빈 제품 출시 및 양산 시점의 지연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HBM 공급 과잉의 우려는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내년 HBM 공급 물량 및 가격 협상은 9월에서 10월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려 요인 해소 과정이 곧 전개될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HBM4에서는 기존 3D 기술 변화는 발생하지만 공정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후공정 경쟁력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연구원은 견조한 인공지능 수요에 따른 HBM 효과 외 일반 서버로의 수요도 당초 예상보다는 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공급 제약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범용 제품도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가 9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12억 9,464만 달러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두 번째 규모로 지난 1월 유럽 제약사와 맺은 약 2조 원 규모의 계약에 비해 초대형 수주 계약이었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고객사와 제품명은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 금액 5조 2,43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8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을 넘어서는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 영화 등 바이오 업계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이 날이면 날로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연이은 대형 계약을 따낸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경쟁력과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하반기 코스피 분석 관련 기사입니다.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가 2차례 인하되면서 코스피의 박스권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증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상승 모멘텀은 약화됐지만 유동성 확장 국면을 감안하면 강세장 흐름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멘텀 약화로 강세장 속 박스권이 형성될 것이라며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는 3,020에서 3,300포인트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부진을 감안하면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 확장세 자체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상 시점은 9월과 11월 각각 25bp 내릴 것으로 봤고요. 유망업종으로는 과거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 때 주가가 높았던 업종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던 2개분기 연속 이익 증가와 이익 증가율 턴어라운드 기업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내 이익 성장이 지속되는 업종은 조선과 제약 바이오가 꼽혔고요. 이익 턴어라운드 기대 업종은 소프트웨어와 화학, IT 하드웨어, 그리고 에너지가 제시됐습니다. 다음 소식은 금감원 직원들의 집회 관련 기사입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조직 개편을 철회해야 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6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검은색 상의를 입고 피켓을 든 상태로 집회를 진행했는데요. 약 50분간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집회는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금융감원들의 직원들의 반발이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출근길 집회에서 마주친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조직 개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원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금융소비자원 분리 철회와 공공기관 지정 철회, 그리고 내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 측은 금소원 분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오히려 역행한다며 감독기구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공기관 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직원들의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사모펀드 사태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 검사를 담당했던 한 직원은 사기적 부정거래가 영업행위 검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분쟁 조정 배상을 100%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영업행위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별개가 아니다.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른 직원은 금감원 내 감독국, 검사국, 금융소비자 보호처까지 모두 금융사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이슈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맛집, 전시 등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시청역 앞 서울광장으로 떠나볼 건데요. 본격적인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앵커님들은 좋아하는 운동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운동을 좋아하진 않지만 생존형으로 열심히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같은 거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요즘에 공복 유산소에 빠져서 러닝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러닝을 좋아하는데요. 저희처럼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체육을 통해 도시 한복판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나누는 2025 운동하는 서울광장 프로그램입니다. 네, 광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다니 기대가 되는데요. 간단한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 운동하는 서울광장은 9월 11일, 9월 18일 목요일 총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5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진행이 됐지만
7, 8월 휴장기를 거쳐 9월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14회차가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니 여러분들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직 2번이 남아있는 만큼 훨씬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혹시 2025 운동하는 광장만의 슬로건이 있을까요? 네, 있는데요. Light up the night, move the crowd. 빛나는 서울광장 다시 한번 움직이다입니다. 함께 뛰고 함께 즐기는 서울의 대표 야외 운동 프로그램인 만큼 서울광장의 시민들의 에너지로 활기차게 빛나는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총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메인 무대, LED 뉴스포츠 놀이터, 기업 홍보 부스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3가지 프로그램 다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메인 무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원 제한이 없는 야외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2일간 액티브 필라테스와 맨몸 운동을 즐길 수 있는데요. 9월 11일에는 염승희 강사님과 강한 코어와 유연성을 동시에 키우는 액티브 필라테스를 하게 됩니다. 균형 잡기와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중심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9월 18일에는요, 심으뜸 강사님과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기본 동작으로 체력과 근육을 기를 수 있습니다. 2명의 유명하고 멋진 강사님이 지도해주는 운동이 무료이기까지 하다니 서울 광장에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LED 뉴스포츠 놀이터입니다. 4가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LED 조명이 있는 핸들러를 들고 셔틀콕을 주고받는 LED 핸들러, LED 원반을 던져 정해진 목표에 받치는 LED 플라잉 디스크, 네트에 공을 던져 상대방이 공을 받지 못하면 점수를 얻는 스카이프 골, 줄로 연결된 공을 던져 타겟 구조물에 걸면 점수를 얻는 볼로볼까지 색다른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 홍보 부스 보시죠. 한국 라크로스 협회와 플래시 고시 플래시 앱 부스가 운영이 됩니다. 헬스 관련 식품과 운동기구를 무료로 시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정말 알찬 프로그램들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으뜸 감독님과 함께하는 맨몸 운동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뉴스포츠 놀이터가 기대가 되는데요. 목요일에 직접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로 예약이 필요할까요? 네,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글 폼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고요. 방문을 하셔도 운영이 가능한데요. 광장 내 운영 부스를 방문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당일 접수처에서 팔찌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을까요? 네, 배치도를 보시면 현장에 물품 보관소가 있어서 짐 보관이 가능하고요. 또 응급 의료 부스도 운영되기 때문에 혹시 위급 상황이 생기더라도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편한 복장이겠죠. 편한 복장으로 시원한 날씨인 9월 저녁에 운동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서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운동축제 단 2회만 남았다고 하죠. 2025 운동하는 서울광장에서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어디 갈까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9월 9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활짝 웃었는데요.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상승 출발 이후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후반부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확대해줬는데요.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1.26% 오르면서 3,260.0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외국인이 6,572억 원 담아냈고요. 기관이 3,043억 원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억 371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 후에 장 후반부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76% 빨간불 키면서 824포인트의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메이저 주체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이 234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0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316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반도체 투톱주 모두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강하게 올라줬고요. 71,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3.97%죠. 4% 가까이 강하게 급등해줬습니다. 28만 8천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제 조금 쉬어갔던 자동차주 강세 흐름 이어졌는데요. 현대차는 0.24% 빨간불 켰고요. 21만 9천원에 마무리했습니다. 기아도 0.57% 상승했고요. 10만 5,5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이 강세 흐름 나타났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바이오주들의 상승 압력이 더해지는 모습입니다. ABL 바이오가 2.69% 강하게 급등했고요. 삼천당 제약도 2%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반면에 어제 급등했었던 파마 리서치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0.44% 하락했습니다. 67만 2천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알테오젠도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0.31% 빠졌고요. 47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 반도체주에 이어서 함께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BM이 1%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수는 지난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발표로 증시가 폭락한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던 하루였는데요. 간밤에 미증시도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 좋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움직이는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K 소식인데요. SK는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9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7분 기준 SK는 전거래일 대비 3.77% 오른 22만 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SK우는 2.90% 오름세고요. 이날 흥국증권은 SK에 대해 SK이노베이션과 나머지 자회사들의 양호한 실적 개선으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밝혔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23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습니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주력 자회사인 SK스퀘어 그리고 SK네트워크스의 견조한 실적이 유지되는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SK이노베이션의 실적 개선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3, 4분기 SK의 연결 기준 예상 매출액은 29조 7천억 원에 달하고요. 영업이익은 4,979억 원으로 상반기의 부진을 만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런 분석 내놨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SK의 차트를 살펴보면요. 오늘 SK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21만 4천 원으로 시가 형성했고요. 22만 2,500원에 고가 형성하고 22만 1,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며 마무리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SK 주가가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계속해서 힘을 받으면서 강세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 이어왔는데요. 특히 정유화학 부문에서 업황 회복 전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방 산업의 수요 회복과 원가 안정화가 맞물리면서 영업이익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사 차원에서의 자회사 가치 부각, 그리고 그룹 전반의 투자 전략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투심이 한층 살아난 모습인데요. 다만 대외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단기 급등보다는 실적 개선 흐름이 꾸준히 이어질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소식, 오늘은 실적 개선 전망에 한 발 앞서 주가가 반응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반도체 업계의 중요한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미국 브로드컴과 오픈 AI가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협력이 글로벌 HBM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파급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협력으로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업체들의 HBM 공급처도 넓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내 메모리 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 만큼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정리해보면 브로드컴과 오픈 AI의 협력이 삼성과 SK에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아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종목은 증권주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9일 증권주가 일세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날 오전 9시 52분 기준 미래에셋증권은 전거래일 대비 1,250원 오른 2950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상상인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부국증권, 한투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 주가가 2에서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흐름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의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시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 이제 정부가 한 발 물러설 뜻을 나타낸 데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첫 단독 회담에서 청년 고용대책 마련,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그는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옳다는 건 아니다라고 명확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정부 발표 후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미래에셋증권 차트 살펴보시면요. 고가는 22,050원 선에서 형성됐고요. 여기서 상승분 약간 반납하면서 21,950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양봉 연출해줬습니다. 증권주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대형 증권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개인 투자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제도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증권업 전반에 거래대금 증가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여기에 연내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제도가 실제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변화의 신호탄이 켜진 만큼 증권주들의 중장기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오늘 제도 개선 기대감에 증권주 강세 흐름을 주도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겠는데요. 또 다른 반도체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벨의 CX를
즉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이는 CXL 기반의 차세대 서버 D램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CXL은 CPU와 GPU,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초대형 AI 연산과 데이터 센터 운영의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검증 통과로 삼성과 SK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한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가 향후 대규모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고객사가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국산 D램 기술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CXL 콜 통과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서 삼성과 SK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판도를 다시 한번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반도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특징주는 바로 삼현입니다. 삼현이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을 사용 개발 완료했다는 소식에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33분 기준 삼현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1.05% 상승한 18,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삼현은 이날 국내 최초로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용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 상용 개발을 완료했으며 오는 2025 로보월드에서 첫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현의 HAMR은 3D 라이다, 비전, 그리고 초음파와 범퍼 센서를 결합한 4중 안전체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한 안전주행 시스템과 와이파이 LTE 기반의 암호화 통신, ERP, MES, WMS와 연동 가능한 산업용 관제 시스템 역시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무인 운반 로봇의 한계였던 저속도를 개선을 해서 이제 20km 내외의 고속주행이 가능하도록 한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3톤부터 최대 10톤까지 운반 가능한 라인업을 갖추고 실내와 실외 복합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삼현 측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흐름에 오늘 삼현의 주가는 높은 상승세 보였습니다. 15,070원 선에서 시작한 주가는 장중 19,330원 선까지 고가를 형성했고요. 상수분 약간 반납하면서 19,330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현 소식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강하게 상승불 켜주면서 장대 양봉 연출했는데요. 삼현은 고하중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단순한 연구 단계가 아니라 실제 상용화 수준까지 기술이 올라섰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죠. 물류, 방산, 스마트시티 등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산업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삼현의 성과는 업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히는데요. 시장이 기대하는 건 기술력과 더불어서 실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삼현, 오늘은 로봇 상용화 소식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함께 여러 가지 특징주 정리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라영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인물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의 인물은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젊은 여성 창업자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연소 여성 자수성가 억만장자로 떠오른 루시 구오입니다. 루시 구오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중국계 이민자 가정의 딸로 자랐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중퇴하고 창업의 길로 들어섰죠. 그녀는 늘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고 바로 그 결단이 실리콘밸리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2016년 MIT 출신 알렉산더 왕과 함께 스케일 AI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스케일 AI는 데이터 라벨링, 인공지능 훈련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와 군사용 AI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급성장했습니다. 루시는 이 지분을 통해 불과 20대 중반에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네, 2022년에 패시스라는 크리에이터 중심의 플랫폼을 새로 창업했습니다.
특징은 크리에이터가 수익의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의존하지 않고도 창작자 스스로가 자신의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루시고어는 언론에서 화제를 모은 발언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Act broke, stay rich. 부자처럼 굴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라. 억만장자가 된 지금도 여전히 절제된 소비 습관과 실험적인 스타트업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재산을 지키는 방식마저 창업가적인 철학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녀의 길에는 찬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SNS에 공개해 겉으로는 검소, 실제로는 사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실리콘밸리의 남성 중심의 스타트업 문화 속에서 여성 창업자의 상징으로만 소비되는 것에 대한 불만 역시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만든다라는 태도로 세간의 시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루시고어가 앞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젊은 억만장자이기만 해서는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2차례 성공한 창업을 통해 데이터, AI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다음 세대 산업의 핵심 키워드를 모두 거머쥐고 있습니다. 향후 그녀의 행보는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디지털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기업 인물로그였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로그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소개해 드릴 텐데요. 무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리포트일까요? 네, 시장 흐름과 산업을 분석하는 리포트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해볼 리포트는 바로 국내 AI에서는 살 게 없을까라는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곧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이 공개가 된다고 하죠. CSP 사업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고 중소기업 AI 전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최근 AI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증폭됐던 기대감도 약간 한풀 꺾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흔히 국내 기업 중 AI 산업에는 진짜 투자할 만한 종목은 없다, 이런 여론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나 신정부 정책이 관련 산업의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이나 공공 분야처럼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 모델에 맡기지 않으려는 국가와 시장에서는 충분히 수익 창출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공개했고 AI 분야에는 총 11.1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AI 관련 예산인 3.3조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개발 중인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에 AI 기술을 기원하는 AX 스프린트 300 사업에는 무려 9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관련 산업에서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데요. 이러한 예산이 사용될 구체적인 정책은 곧 발표될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통해서 그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도 AI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국가가 대규모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통해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민간 기업과 투자를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꾸리고 있고요. 중국은 정부 주도로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응용 분야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 초거대 AI 모델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역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선정된 5개 컨소시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네이버 클라우드는 하이퍼 클라우드를 통해 해외 경쟁사보다 한국어 데이터를 6,500배 더 많이 학습을 하고 있고요. LG AI 연구원은 엑사원을 통해 수학과 코딩에 특화된 모델을 내놨습니다. SK는 취약계층 및 다양한 사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AI를, 그리고 NC는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된 주관사 중에서 유일한 게임사로 관련한 분야 이상을 아우르는 AI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또한 업스테이지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유일한 스타트업 주관사로 자체 개발한 경량 모델 솔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분석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CSP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CSP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약자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구축 비용이나 서버 조달 운영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미래엔 AI 생태계에 필요한 툴 그리고 플랫폼을 작용하는 방향으로 확장이 될 전망인데요. 국내 CSP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고객들이 자사 생태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고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점유율도 한 자릿수에서 최근 10% 중반까지 확대된 상황인데요. 이런 CSP 사업을 어떻게 운용해서 기업의 플랫폼 선택의 전환점에 물살을 타는지가 이제 관련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기업 분석 및 추천 종목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네이버입니다. 긍정적 이슈가 민감하게 반영될 구간이라고 평인데요. 목표 주가는 34만 원으로 매수 견조 유지에 상승 여력은 53.8%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컬리 제휴가 시작되고 엔터프라이즈 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의 사업 확장 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년 예상 실적 기준 PE는 15배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확대 구간이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분석내놨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MCP와 온디바이스 서비스로 만들어갈 생태계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같은 평가 속에 8만 원으로 매수 의견 유지, 상승 여력은 35.8%로 평가됐습니다. 카카오는 별다른 이벤트 없이도 이 체력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만간 톡 개편, AI 관련 상품 출시 등이 이루어지며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 변동선 자체는 확대가 되겠는데요.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추천 종목은 바로 NHN입니다. 정부 사업의 수혜로 이익과 밸류의 저점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수 의견 유지의 상승 여력은 21%로 상승됐습니다. 한편 게임 사업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개선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는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및 AI 고도화에 따른 GPU 운영 사업자로서의 가치는 점점 고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삼성 SDS인데요. 정부 정책 방향 속에 꼭 필요한 CSP와 MSP를 갖추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매수 의견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18만 원이고 상승 여력은 23%로 평가됐습니다. 국내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서버 수요가 높아지는 와중에 국내 CSP 클라우드 산업의 유지 가능성으로 입지를 유축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이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더 존 비즈온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AI 전환 정책 수혜에 따른 기대감이 투심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9만 5천 원에 매수 의견은 유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사업은 중소기업 경기와 밀접한 연관을 나타내는데요.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국가와 민간 협력,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관련 활성화에 포커스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모든 키워드를 아우르고 있는 회사기에 좀 더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I 관련 정부의 정책과 클라우드 관련 사업인 CSP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풀이해본 리포트를 통해서 투자에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 리포트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내일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 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무아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시장은 빨간 맛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증시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쭉 이어질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증시를 따라가면서 상승해줬습니다. 이어서 라영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양시장 오늘 둘 다 상승 마감했잖아요. 그러니만큼 오늘 양시장 모두 반긋 이렇게 요약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 다다르면서 오늘 우리 시장 강하게 상승불 켜줬습니다. 내일도 상승하는 모습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